지효뉴스입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들을 위한 복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개관한 향토생활관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5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대구 앞산 충원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의점 뉴스가 발빠르게 취재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가 장애복지 특성화 학교라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기념관 안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이곳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저희 센터가 2000년에 개소돼가지고 전국에서는 제일 앞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서비스를 최대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사업이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증 학생들에 대해서 활동 보조 도우미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복지센터의 입장과는 달리 장애 학우들의 불만은 많았습니다.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 좀 과목당 한 개 정도 책밖에 못 봤는데 부교재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활동보조 시간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학교에서 여기 경사로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경사로가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요. 일단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편안하고 만들어놨는데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학생지원팀과 장애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 홍의점 뉴스 배진훈입니다. 유병훈 앵커는 동교 헌혈의 집에서 헌혈해 보셨나요? 헌혈의 집이 교내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참여해보진 않았습니다. 전국 대학교 안에 몇 없는 헌혈의 집이 대구대학교 안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의 이용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대학교 교내 헌혈의 집. 동교와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만 64세까지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64세 이전에 하신 분 경우에는 만 69세까지도 헌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경우에는 45kg 이상, 남자분들 경우에는 50kg 이상만 되면은 누구든지 헌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9시에서 6시까지 하는데 이제 주말은 문 안 열고요. 평일만 열고 있습니다. 헌혈은 이제 음주를 많이 하거나 그 이후에 피곤하거나 이런 경우에 헌혈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수혈자를 위해서 음주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교내에 헌혈의 집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몇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한번 뉴스에서 국가에서 피가 모질라가지고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헌혈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헌혈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기하면 간단한 검사를 걸쳐 헌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깝고 간편한 교내 헌혈의 집 운영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홍의점 뉴스 김영진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후국 소녀들을 위로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만 진행되었을 뿐 정작 우리 가정에서는 태극기도 달지 않은 채 그저 공휴일로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대구 앞산 충원탑에서 호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현충일. 현충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국군 장병들 제사지.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와서 돌아가신 군 장병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이들과 저희 현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충일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충일은 딴 날보다 더한데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이래도 이제 가정가정이 태극기를 안 답니다 보면. 그러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이게 통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태극기 달았고 그래도 하고 이랬습니다. 거리에도 국기를 개양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는 건 아는데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깜빡 잃어버리면 시간을 놓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현충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닌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한 번 더 기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 앞산 충원탑에서 홍의점 뉴스 김영지입니다. 올해 새롭게 개관한 향토생활관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녀 생활관이 연결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관리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지 기자입니다. 2011년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이 개방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건물인 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비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자 향토관 사생하고 여자 향토관의 사생하고 같이 세탁실을 같이 쓰고 휴식 공간들 같이 쓰는데 그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하 2층에 화장실에 애정행각 문제, 방과 후에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 2층에는 남녀 기숙사생들이 세탁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20세가 넘다 보니 서로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행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풍기문란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을 수 있게 생각되고요. 턱이라든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향토생활관 기숙사의 겉모습은 화려하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의 지원으로 지어진 향토생활관. 그만큼 기존의 기숙사보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 부족으로 사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숙사 행정실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홍의점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번 5월 17일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강연과 달리 학생이 학생에게 인생의 밑거름을 부여해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열띤 강연 장소를 배진훈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구대학교 종합복지센터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주제로 3명의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대구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높은 관심 속에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관람료는 이 강연을 보고 감명받은 만큼 내는 후불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꿈을 찾아주고 뭔가 새로운 용기를 주자 이런 뜻에서 한번 대구대학교 출신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젊은 시기를 보내더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를. 그중 신문방송학과 김원 학생은 복싱 선수에서 영화 감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 복싱 선수로 있었던 시절부터 영화 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를 강연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복싱 선수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복싱이란 것과 뭐 신문 방송이란 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싱에서 배운 열정을 이 신문 방송학까지 전이시켰다는 의미에서 무엇이든 도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강연이라 하기에도 좀 부끄럽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